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에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입니다.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형사 합의금을 합리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를 공부할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입은 여러 가지 피해죠. 즉 육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는 형사적인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아무 때나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음주, 무면허 사고 등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통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이 형사 합의의 주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09번, 210번 영상이죠. 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 차량도 마찬가지로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를 잘 받아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큰 위로를 받는가 하면, 어떤 피해자는 충분히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를 상담을 통해서 많이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가능하면 적어질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형사 합의죠. 2주, 3주 환자는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잘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가해자가 굳이 경상 환자에게 머리 숙이고 아쉽게 형사 합의금 주면서 합의서를 받느니 피해자를 패싱을 하고 나라에 벌금을 내자 하는 생각으로 변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예전과 달라진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아주 깐깐한 피해자라든지 형사 사건 중에서도 법원의 판사님이 아주 고약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음주, 뺑소니, 무면허 등 이런 종류의 형사 사건은 진단 주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일반적인 12대 중과실인데 진단 주수가 2주에서 3주 정도라 하면 가해자가 합의를 잘 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판사님이 괘씸죄를 적용할 수 있는 형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붙이고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신상에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자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척추 압박골절로 진단이 8주 이상 나왔는데도 적절한 피해자 대응을 하지 못해서 가해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사법 처리가 종결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피해자는 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일담입니다만은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자랑은 아니죠.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대응 방법을 알 수 있는데도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합의서가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단의 몇 주인가라는 것보다는 가해자가 어떤 위반을 해서 형사 사건이 되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형사 합의금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사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진단이 3주 나왔는데도 음주운전한 가해자로부터 800만 원의 형사 합의를 한 것도 제가 봤고요. 또 같은 케이스인데 어떤 피해자는 200만 원의 합의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다 똑같은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언젠가는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좋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 8주 이상이 나온 형사건인데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피해자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권리를 찾지 못한 것이죠. 형사합의금의 질서도 많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진단 1주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한다라는 질서도 요즘에는 많이 무뎌져진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이 적거나 조용한 피해자를 만나면 가해자들은 형사적인 처벌이 뒤따르는데도 형사합의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내 권리를 찾고 못 찾고는 어떻게 사고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으니 교통사고 피해자는 이 시점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가 소실되지 않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주 경상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최소한 진단이 4주에서 5주 이상 피해자라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가해자로부터 꼭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3번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초기에 경찰서에서 사고조사계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 조사관이 피해자 조사를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 처벌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꼭 처벌을 원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죠. 즉 형사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보일 경우에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조사관에게 묵시적으로 가해자의 형사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담당 조사관은 가해자 조사를 할 때 가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 조사를 하다 보니 피해자가 그래도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서 합의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경찰관의 이 말 한마디가 주는 그런 시그널은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될 때까지도 가해자가 합의를 하러 오지 않는다면 이때는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후 검찰청의 담당 검사님이 배정이 될 것입니다. 이때 검사님이 형사 조정의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전화해서 형사 합의의 의사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가해자의 어떤 무성이죠.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었다는 점 강조해야 됩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 사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 기회죠. 1번과 2번 과정이 없었다거나 1, 2번을 노력했는데도 가해자가 무반응으로 보였다면 세 번째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검사님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재판부가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판사님에게 가해자의 불법 행위 및 사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좀 잘 적어서 진정서로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가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을 피해자가 다 노력을 했는데 가해자가 그래도 나는 처벌받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결론인데요.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서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주 게을르고 부지런하지 못해서 이 시기를 다 놓치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도 찾지 못한 피해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향후에는 형사 합의가 필요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 영상의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일이 잘 처리되어서 형사 합의도 하고 위로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장TV였습니다.